It's a trick or a president. People running Brazil did the wrong thing. People for Brazil. But we'll see what happens. But I love the people of Brazil.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이 서명으로 브라질은 2025년 4월 부과된 기존 10%의 관세에서 40%의 관세가 추가되어 총 5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상호 관세나 미국의 무역 적자를 주장하며 다른 국가에게 부과했던 기존 관세 정책과 비교하면 조금 이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74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해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장한 무역 적자와 상호 관세의 논리에서 브라질은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인물이 그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레 샨드리치 모라이스. 그는 브라질 연방 대법원의 판사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한 같은 날, 모라이스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함께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기존 입장으로는 브라질의 관세 부과에 대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1977년 미국이 해외에서 발생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의 법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미국이 적국을 대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모라이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를 중심으로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동기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한 명의 브라질 대법원 판사는 무엇 때문에 미국 전체를 위협하는 인물로 지목되었을까요? 알레 샨드리치 모라이스 판사는 전통적으로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관입니다. 상파울루주 공공안전장관 재임 당시 그는 조직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군사 경찰의 적극적 배치, 도시 치안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보수적 치안 담론을 주도했습니다. 교사 및 공무원 노조의 시위에서도 강경 진압 방침을 펼쳐 인권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테메르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며 라바자토라고 알려진 부패 스캔들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그가 연방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도 그는 라바자토와 연관된 인물들의 수사에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사했습니다. 라바자토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는 부패 사건으로 브라질 좌파 진영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룰라다 시우바 전직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를 둘러싼 정경유착과 뇌물수수, 돈 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첫 번째 유죄 선고를 받은 부패 스캔들입니다. 모라이스 판사는 라바자토 수사 과정에서 좌파 정당인 노동자당 소속 정치인들을 대거 기소하는 데 영향을 끼쳐 브라질 대표적인 우파 성향의 법관 중 한 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당을 포함한 브라질 좌파 진영에서는 모라이스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인물이라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룰라는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8년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고 수감됩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 룰라와 노동자당 전반으로 퍼진 부패 문제는 그의 후계자로 알려진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에 영향을 끼치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 스캔들 이후 브라질에서는 좌파 진영에 대한 전국적인 불신이 퍼지면서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었던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로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브라질 군사 정권 시절 대위를 지낸 군부 출신 정치인으로 브라질 군사 정권이 붕괴된 이후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친군부 성향의 정치인으로 군사 정권 시절 시행됐던 몇몇 정책들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고문과 경찰의 현장 사살을 옹호했으며 군사 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한 퇴역 육군 장군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는 등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들로 주목받았지만 브라질 국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 정권으로 억압받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과격한 행동과 발언들은 항상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진영의 초대형 부패 스캔들로 인해 군부 시절을 겪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우소나로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브라질 내 높은 범죄율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그의 과격한 모습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대선 기간이었던 2018년, 브라질의 살인율은 미국의 약 5배였으며 대부분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공무원들의 부패와 브라질 경찰들의 저임금 문제로 늘어나는 범죄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우소나로의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은 법과 질서의 옹호자로 표현되었고 부패와 범죄로 위기에 처한 브라질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보우소나로는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새로운 브라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이전 브라질의 반미 외교를 종료하고 브라질은 이제 미국의 충실한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동자당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펼치던 균형 외교를 버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외교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브라질의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경제적 이득만을 바라보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으며 파리 기후협약에 비판적인 태도로 환경보다 경제 성장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반엘리트, 반좌파 정서를 기반으로 강경한 발언과 보수적 이념을 강조하며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보우소나로는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칭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고 브라질의 이민정책, 군경 권한 강화 등 각종 정책에서 트럼프와 유사한 정책들을 펼쳐 트럼프와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후 보우소나로는 몇 주 동안 바이든의 당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보우소나로의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그의 지지층들을 끌어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의 미국을 옹호했습니다. 보우소나로는 브라질의 선거 시스템 절차에서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인물로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 퍼져있던 반트럼프 기조와 다르게 트럼프를 일관적으로 지지하며 친트럼프 성향을 보인 몇 안 되는 남미 정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보우소나로의 발언과 행동들은 곧 브라질 대법원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판사가 있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우파 성향이지만 보우소나로의 반제도적, 반엘리트 성향의 정치 스타일은 브라질 사법 제도를 불신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모라이스는 보우소나로가 불신하는 브라질 사법부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모라이스의 제도 수호적 태도는 보우소나로와 맞부딪히며 두 인물의 장기적인 갈등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판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브라질 대법원과 보우소나로의 갈등은 보우소나로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9년부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재판 관할권을 통해 대법원이 보우소나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됩니다. 2021년 이후 보우소나로와 그의 지지자들이 사법부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발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 조작 주장을 퍼뜨리는 디지털 민병대와의 연계 의혹과 선거 개표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선거 결과 불복 시 일부 군부 세력과 무력 개입을 논의한 정황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들로 대법원은 보우소나로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로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정황들을 대규모로 포착했는데 트럭 짐칸에 불법 투표 용지가 담긴 상자가 놓여 있다거나 좌파 정치인이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가 유포되었지만 대부분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선 기간 중 가장 많이 공유된 50개의 이미지 중 실제 이미지는 단 8%인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브라질 대법원은 X의 운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게시글과 그림, 계정 삭제를 요청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를 거부하자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은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고 이는 일론 머스크와 브라질 정부의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브라질 사법부와 보우소나로의 갈등은 점차 미국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됩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이러한 갈등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룰라가 기존 혐의들을 벗어내고 무죄를 통해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룰라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30일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 대통령 3선에 성공합니다. 보우소나로는 자신의 후임 대통령으로 룰라가 확정되자 룰라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 플로리다로 도피성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띠를 후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네는 행동을 통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하던 관례를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플로리다에 도착한 보호소 나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친 트럼프 인사들과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과 교류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브라질 선거 결과에 대한 음모론을 함께 주장하며 브라질 정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보소나로의 이러한 행동은 기존 일론 머스크와 브라질 대법원이 겪고 있던 갈등을 트럼프와 브라질 사법부, 더 나아가 보소나로의 정치적 경쟁자인 룰라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확산시키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룰라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해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지 8일 뒤인 2023년 1월 8일 보소나로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에서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을 폭력으로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된 쿠데타 혐의가 보소나로에게 추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소나로의 혐의가 추가되자 이를 정치적 마녀 사냥으로 주장하며 브라질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보소나로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그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갈등의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룰라 대통령의 외교 정책 또한 트럼프와 충돌하게 됩니다. 역사상 브라질은 미국이나 소련, 중국과 같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 외교나 보소나로와 같이 하나의 세력에 편향된 외교 노선을 통해 브라질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3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은 기존 자신과 노동자당이 추구했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나 보소나로의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냉전 시대 이념적으로 분류한 제3세계가 아닌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로 룰라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행동은 단순히 국내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라는 회의에 중심을 담당하며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12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2023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 정부의 행동은 2025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의 정책에 정확하게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보소나로와 브라질 사법부와의 갈등,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 정부의 행동, 보소나로와 트럼프의 개인적 친분, X를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규제와 벌금 등이 쌓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소나로의 범죄 혐의 조사를 주도한 브라질 대법원, 그 중심에 있는 알레산드리 지 모라이스 판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해 그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규정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브라질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펼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에 부과된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은 더 이상 무역 적자 해소라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에 맞서는 모라이스 판사 및 룰라 대통령과의 갈등, 더 나아가 브라질과 미국의 갈등에서 시작된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로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브라질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관세 협상을 타결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게 대규모 투자와 더 많은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미국은 기존 예고한 관세보다 낮은 15%라는 관세를 적용하는 데 합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부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직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한국이 부담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세 협상보다 더 많은 것을 한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현재 미국과 한국의 관계든 언제든 브라질과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